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진주보금병원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입원해 있던 환자 대다수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고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경남의 현안을 부문별로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농업과 농촌의 현안들 취재했습니다. 진주 보금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대다수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건강보험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보금병원입니다. 병원 입구에서 직원들이 건강보험급여 환자를 돌려보내느라 분주합니다. 입원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들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급여 환자 100여 명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재나 의료보호 환자 10명 정도만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가시고 어제도 가시고. 많이 나가셨나요? 다른 환자? 네, 많이 이게 혼란됐답니다. 보금병원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현지 실사 때 15개월간 건강보험급여 1억여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병원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후 과징금 4억여 원을 제때 내지 않아 내년 1월 23일까지 40일간 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환자들만 불편을 겪게 된 겁니다.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면서 사용했던 재료와 약품과 이런 것들이 실제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인정이 좀 안 되어져서 이제 부당함을 저희가 소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던 거죠. 지난 2015년 이후 과징금 납부 대신 건강보험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업무 정지를 선택한 의료기관이 10여 곳에 이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무료 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고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되는 등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하얀 쌀밥과 뜨거운 미역국, 맛깔나는 반찬까지 한 상이 차려집니다. 소박하지만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한 끼는 한 기업이 이웃의 소외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무료 점심입니다. 혼자 집에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어르신들에겐 이웃과 어울리며 먹는 한 끼는 보약보다 더 든든합니다. 집에서 주사하면 김치하고 나물하고 국하고 이렇게 밥 먹죠. 더 맛있네요. 잘 넘어가고.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정해진 사무실 없이 이동하며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문을 열어 연말연시 따뜻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마련한 공간으로 간단한 차를 마시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노동자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쉼터가 마련돼서 잠시나마 쉴 수 있게 돼서 대기하는 동안 너무 고맙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온몸을 녹일 수 있는 훈훈한 공간.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배려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MBC 경남은 올 한 해 경남의 주요 현안을 부문별로 살펴보는 기획보도 2019 경남 되돌아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농업과 농촌 관련 현안을 돌아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제2의 전국 동시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지만 깜깜이 선거는 반복됐습니다.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한 위탁선거법 탓입니다. 정책을 할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토론회나 있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를 뭐 연설이나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돈 선거를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위탁선거법의 개선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풍년의 역설은 올해도 되풀이됐습니다. 과잉 생산된 양파와 마늘의 가격은 폭락했고 시장 격리라는 뒤늦은 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풍작이면 시장 논리에 맡기고 흉작되는 수입하는 오랜 농업 정책의 전환이 시급함을 양파 마늘 파동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생산 면적 조정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가격 문제까지 협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링링, 타파, 미탁, 올 가을 내습했던 태풍입니다. 수학기 2탄 태풍으로 과수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는 컸습니다. 다시 모종을 사와가지고 심어야 되니까 그게 수입이 목격이 날락하면은 뭐 한 6년, 7년 그러니까 그 동안은 수입이 없다고 봐야죠. 기후 변화로 강한 가을 태풍은 잦아지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명목상 조례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령과 합천구 노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농민수당 조례안의 주민 발의 운동도 곳곳에서 진행된 가운데 산청군과 경상남도에는 이미 조례안이 제출돼 제정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명부가 제출됨으로써 이제는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올해 농촌의 큰 화두는 소멸이었습니다. 도내 읍면동의 64%가 소멸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빠르게 느는 현실. 2019년 농촌의 현주소입니다. 농촌 소멸의 배경에는 먹고 살기도 빠듯한 농업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